사고 현장은 빨간 경광등과 구급차 사이렌 소리로 가득 차 있었고 공기는 무겁고 숨막힐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 여성이 도로 한가운데 쓰러져 있었고 그녀의 코트는 피로 물들어 있었다. 바로 옆에는 대형 화물차가 멈춰 서 있었고 차량 앞부분은 충격으로 찌그러져 있었다. 주변에는 구경꾼들이 몰려들어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한 남자에게 집중되었다. 그는 중년의 남성으로 떨리는 손과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으며 그의 손에는 선명한 피자국이 묻어 있었다. 화물차 운전사인 민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그를 지목하며 살인자라고 외쳤고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언론은 이 사건을 놓치지 않았다. 카메라는 사고 현장의 구석구석을 비추었고 민수 씨의 충격에 휩싸인 얼굴을 클로즈업으로 찍은 뒤 희생자의 시신이 흰천으로 덮이는 장면으로 화면을 전환했다. 사건은 곧 뉴스로 퍼졌고 대중은 그를 무책임한 범인으로 몰아갔다. 진실이 무엇인지 따지기도 전에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민수 씨의 눈에는 묘한 빛이 스쳤다. 그것은 그의 내면에 숨겨진 비밀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듯했다. 그 시각 그의 딸 지은은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수갑을 찬 채 경찰에 끌려가는 아버지의 모습이 비춰졌다. 사진기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는 가운데 그의 얼굴은 절망과 무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은은 손을 꼭 쥐며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을 느꼈다. 그녀는 동정심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깊은 분노와 원망이 치밀어 올랐다. 아버지는 항상 가족보다 일을 우선시했고 그녀와의 관계도 오래전에 멀어져 버렸다. 그녀는 이번 사건이 그에 대한 응당한 대가라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한 감정이 들었다. 마치 뭔가 잘못되었거나 아직 밝혀지지 않은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다. 경찰은 초기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모든 것이 명확하다고 결론지었다. 민수 씨의 화물차가 사고 차량으로 확인되었고 그는 과실로 인한 치사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그가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모든 혐의를 조용히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지은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가 죄책감을 느끼거나 최소한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할 줄 알았지만 그는 단순히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것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는 사람의 모습 같았다. 그의 침묵은 오히려 그의 죄책감을 더 강하게 드러내는 듯 보였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무언가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사건 이후 대중의 비난은 더욱 거세졌다. 언론은 그의 과거를 파헤치며 그를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묘사했다. 그의 이름은 기사 제목마다 언급되었고 그는 사회적 분노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사건의 모든 조각이 맞아떨어지지는 않았다. 한밤중에 그 여성이 왜 그곳에 있었는지 그리고 민수 씨가 왜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은 남아있었다. 이러한 작은 질문들은 지은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고 그것은 점차 그녀의 내면에서 자라나기 시작했다. 지은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 그녀의 기억 속에 아버지와의 과거를 떠올리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종종 긴 출장 중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그는 바쁜 삶 속에서도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어머니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모든 것이 변했다. 아버지는 말을 아끼고 일에만 몰두하며 가족과 애정을 점점 멀리했다. 지은은 그가 이기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니 어쩌면 그는 그만의 방식으로 슬픔과 싸우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이화의 마지막 장면은 지은이 구치소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끝난다. 그녀는 자신이 왜 그곳에 왔는지 아버지에게서 무엇을 듣고 싶은지조차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순간이 자신이 과거와 마주하고 아버지를 이해하며 나아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해야 할 때임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지은은 교도소의 무거운 철문을 지나며
주변 공기가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을 느꼈다. 희미한 조명이 비추는 긴 복도가 그녀 앞에 펼쳐져 있었고 걸음을 내딜 때마다 발소리가 메아리치며 적막한 분위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아버지와의 대면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그녀의 심장은 마구 뛰었고 화가 난 마음과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희미하게 남아있는 기대감이 뒤섞여 그녀의 숨을 막히게 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무언가 변명을 할지 아니면 여전히 침묵 속에 머무를지 궁금했지만 깊은 속마음에서는 자신조차 무엇을 듣고 싶은지 확신할 수 없었다. 면회실에 들어서자 그녀의 시선은 책상 너머에 앉아있는 민수 씨에게로 향했다. 그는 그녀가 기억하던 모습보다 훨씬 야위었고 그의 얼굴에는 세월과 피로가 깊게 새겨져 있었다. 한때 생기 넘치던 그의 눈빛은 이제 고요하면서도 어딘가 알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가 의자에 앉자마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지은은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무언가를 찾으려 했지만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알 수 없는 공허함 뿐이었다. 변명도 후회도 없고 오로지 무거운 침묵만이 두 사람 사이를 메우고 있었다. 지은은 말을 꺼내려고 했지만 목이 말라오는 것처럼 어떤 단어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를 향한 분노와 상처로 가득 찬 눈빛으로 그를 응시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고, 왜 모든 비난을 묵묵히 감수하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민수 씨는 그녀의 말에 반응하지 않고 눈을 감았다. 그의 침묵은 그녀를 더욱 화나게 했고 그를 이해하려는 시도마저 허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도대체 어떤 이유로 아버지가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침묵 속에 갇혀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은 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떠나려던 순간 민수 씨가 갑작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으며 마치 내면 깊은 곳에서 끌어올려진 듯했다. 그는 때로는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일 수 있다고, 침묵이야말로 남은 것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 말에 지은은 잠시 멈춰섰다. 그는 단순히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녀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깊고 어두운 눈빛은 그녀에게 그 침묵 속에 담긴 무언가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지은이 교도소를 떠나던 길, 그녀의 머릿속은 끝없는 혼란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어릴 적 아버지와의 추억을 떠올렸다. 아버지는 한때 그녀에게 영웅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의 모습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왜곡되었고 지금은 분노와 실망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만약 진실을 알게 된다면 그것이 그녀의 상처를 치유해 줄 것인지 아니면 더 깊은 고통으로 이끌 것인지. 며칠 후 그녀는 민수 씨의 오래된 친구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는 아버지가 단순히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는 한때 사랑이 넘치던 아버지였지만 인생에서 내린 힘든 선택들이 그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든 것 같다고 했다. 편지의 마지막에는 그녀가 아버지를 이해하고 싶다면 그가 일하던 장소와 그가 걸어온 길을 직접 찾아가 보라는 조언이 있었다. 그곳에 가면 그녀가 모르는 퍼즐 조각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 덧붙여져 있었다. 지우는 이 조언을 따를지 말지 고민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진실을 마주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제 삶의 갈림길에 서 있음을 깨달았고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것이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임을 직감했다. 지우는 한적한 도로에 서 있었다. 희미한 가로등 빛이 몇 미터 앞을 비출 뿐 주위는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 그녀의 코트를 스며들었지만 가슴 속에서 불타오르는 감정의 불길은 결코 사그라지지 않았다. 그녀 앞에는 아버지가 오래전에 일했던 공장이 있었다는 오래된 산업단지가 있었고 그녀가 받은 편지에 따르면 이곳이 그녀가 찾고 있는 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다. 이곳은 먼지와 고요함으로 가득 차 마치 과거에 갇힌 듯했지만
지은에게는 숨겨진 진실로 가득 찬 생생한 장면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발걸음을 옮겼고 그녀가 내딛는 걸음마다 울려 퍼지는 메아리가 그녀의 결단과 내면 깊은 두려움을 반영하는 것 같았다. 공장 내부는 오래된 기계들이 녹슬어 고요하게 잠들어 있는 풍경이었다. 그녀는 한 벽에 붙어있는 오래된 공장 직원 명단을 발견했다. 그 명단에는 아버지 이름이 세 번째 줄에 적혀 있었고 희미해진 글씨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을 찌르는 아픔은 생생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이곳에서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궁금해졌다. 이곳이 그의 인생에 무슨 의미를 남겼는지, 아니면 단순히 견뎌야 했던 고통스러운 날들의 연속이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명단의 다른 이름들을 훑어보며 단서를 찾으려 했지만 모든 것은 차가운 글자들로 남아있어 실제 이야기를 들려주지 못했다. 포기하려던 순간 그녀는 위쪽 선반에서 작은 노트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지은은 그 노트를 집어들었고 그것은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한 직원의 일기임을 알게 되었다. 낡고 잉크가 번진 페이지들은 공장에서의 고된 삶과 위험했던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한 페이지에서는 공장에서 발생한 심각한 사고에 대해 다루고 있었다. 그 사고는 한 여성이 크게 다칠 뻔한 사건이었다. 누군가가 그녀를 돕기 위해 애썼다고 쓰여 있었지만 그 사람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다. 지은은 아버지가 그 사건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고 왜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품었다. 계속 읽다 보니 한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바로 이미래라는 여성의 이름이었다. 그녀는 강인하고 결단력이 있으면서도 어딘가 신비로운 인물로 묘사되었다. 일기 작성자는 미래와 어떤 공장 직원 간의 관계를 암시했지만 그 직원의 정체는 명확히 적혀 있지 않았다. 지은은 마치 흩어진 조각들을 모아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하려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이미래가 이 이야기의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 여성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결심하고 공장에 남아있는 오래된 기록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공장 사무실은 먼지로 덮여 있었지만 한 파일만큼은 다른 것보다 잘 보존되어 있었다. 지은은 그 파일을 여러 페이지를 넘겼고 이미래의 이름이 공장 내 중요한 프로젝트들과 자주 연관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그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한 장의 오래된 사진이었다. 그 사진은 이미래가 공장 직원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다. 그 사진 속에는 그녀의 아버지인 민수 씨도 있었다. 그는 이미래와 가장 가까이 서 있었고 그의 눈빛은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생동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고 지은은 그 모습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것은 그녀가 알고 있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그가 인생에서 소중한 무언가를 발견한 순간처럼 보였다. 지은은 사진을 바라보며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새로운 질문들이 떠올랐다. 이미래는 최근 사고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그녀는 자신이 찾고 있는 답이 이 조각들 속에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 진실이 그녀가 아버지를 바라보는 시선을 영원히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그녀를 괴롭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은은 자신이 알아낸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 밖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고 거리에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알지 못했던 비밀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동시에 그녀는 더 이상 과거로부터 도망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아버지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무엇이 그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었는지 이해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집에 들어서며 지은은 자신이 이미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과거와 마주하고 진실을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지은은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있었다.
희미한 파란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며 수면 부족으로 움푹 패인 눈가를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틀 밤을 꼬박 새우며 사진 속 미스터리한 여성, 이미래에 대한 정보를 찾아냈지만 발견한 것은 오히려 더 큰 혼란이었다. 미래는 단순한 공장 노동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공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싸운 열정적인 활동가였고 그 누구보다 강한 의지를 가진 여성이었다. 그러나 그녀에 관한 기록은 항상 어딘가 감춰진 비밀을 암시하는 듯했다. 지우는 그녀가 공장에서 찍힌 희미한 사진들을 유심히 살폈지만 그녀의 주위에는 늘 보이지 않는 거리가 존재했다. 마치 그녀가 그곳에 속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는 한 기사에서 미래가 몇 년 전 공장에서 돌연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읽었다. 경찰은 그녀가 해외로 떠났을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그녀의 행방은 여전히 미궁 속이었다. 그 기사에서는 또 다른 공장 사고를 언급하며 미래가 그 현장에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녀의 정확한 역할에 대해 알지 못했다. 화면 속 텍스트가 마치 그녀의 마음을 깊게 파고드는 듯했다. 지은은 머릿속에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다. 아버지가 미래의 실종과 관련이 있을까? 그들이 공유한 관계는 무엇이었을까? 그녀는 답을 찾기 위해 다시 공장을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더 철저한 준비를 한 상태였다. 황혼이 내려앉은 공장은 정막 속에 놓여 있었고 어둠이 내려오는 풍경은 마치 과거가 현재로 스며드는 듯했다. 그녀는 낡은 벽과 균열 가득한 바닥, 먼지가 쌓인 기계들 사이를 지나면서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다. 그러다 한 번도 주목하지 않았던 작은 방 앞에 멈췄다. 낡은 나무 문은 그녀가 밀자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방 안에는 오래된 책상과 잠긴 서랍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열쇠를 찾으려 방 안을 뒤졌고 느슨하게 끼워진 벽돌 아래에서 작은 열쇠를 발견했다. 그녀가 서랍을 열자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소름이 흐르는 듯했다. 서랍 안에는 미래와 관련된 사진들과 서류들이 가득했다. 사진 속 미래는 공장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눈빛에 열정이 넘쳤다. 그러나 가장 이상했던 것은 어두운 배경 속에서 미래가 한 남성과 함께 찍힌 사진이었다. 남성의 얼굴은 어둠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가 서 있는 태도와 시선은 아버지를 떠올리게 했다. 지은은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 이미지들은 그녀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하며 하나의 그림을 형성해갔다. 서류 더미 속에서 지은은 미래가 직접 쓴 것으로 보이는 짧은 편지를 발견했다. 편지에는 숨겨진 진실을 암시하는 단서들이 담겨 있었다. 미래는 자신이 감추고 있는 비밀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이었다고 썼으며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그녀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며 가까운 사람조차 경계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다. 지은은 이 글을 여러 번 읽으며 그 의미를 해석하려 애썼지만 편지는 그녀를 더 깊은 미궁 속으로 빠뜨릴 뿐이었다. 그녀는 마음속에 의문이 가득했고 아버지가 과연 그녀가 알고 있던 사람이 맞는지에 대해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공장을 떠나는 길의 밤은 이미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가로등의 희미한 불빛이 그녀를 비추었고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그녀는 점점 더 무거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머릿속에는 미래와 아버지의 이미지가 끊임없이 떠오르며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들은 마치 그녀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지은은 과거와 현재 사이에 갇힌 듯한 기분을 느꼈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서 헤매고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그녀는 진실을 찾을 때까지 멈출 수 없었다. 지은은 공장에서 나온 후 마음이 무겁고 답을 찾지 못한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밤의 어둠이 모든 것을 감쌌지만 그녀의 머릿속을 가득 채운 혼란과 비밀의 장막은 그 어둠보다 더 짙었다. 이미래와 아버지에 대한 정보는 그녀의 생각 속에서 퍼즐 조각처럼 떠다니며 그녀를 점점 더 깊은 미궁으로 이끌고 있었다. 불안감이 점점 커졌지만
그녀는 진실을 알고자 하는 열망을 멈출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모든 정보를 정리하며 하루를 보냈다. 그녀는 이미래와 아버지가 함께 찍힌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사진 속 남자의 눈빛은 분명히 아버지의 것이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인정하기 싫었다. 어딘가 깊은 곳에서 아버지가 이 비밀스러운 사건과 관련이 없기를 바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공장에서 찾은 서류들과 오래된 편지를 다시 살피면서 중요한 단서를 놓치지 않으려 했었다. 그러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편지 옆에는 그녀가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던 이상한 기호들이 적혀 있었다. 이 기호들은 그녀를 도시 외곽의 한 주소로 이끌었다. 그녀는 그곳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답을 찾기 위해 직접 가보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낡은 외딴 집이었다. 벽은 페인트가 벗겨지고 창문은 대부분 깨져 있었다. 그녀는 문을 밀어 열었고 오래된 나무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집안은 먼지와 정적이 가득했지만 누군가 얼마 전까지 이곳에 머물렀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방 안을 둘러보다 낡은 책상 위에 놓인 작은 녹음기를 발견했다. 그 위에는 몇 장의 흩어진 종이가 있었다. 지은은 녹음기를 집어들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씩씩거리는 소리가 잠시 들린 후 차분하지만 긴장감이 느껴지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이미래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녹음에서 말할 수 없는 진실과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자신이 한때 믿었던 사람들조차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공장에서 일어난 한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무언가 더 큰 비밀을 감추기 위한 음모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녀의 말은 정확히 무엇을 암시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지은은 그녀가 아주 중요한 것을 알아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이 아버지와도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자 그녀의 몸에 한기가 스쳤다. 녹음이 끝난 후 지은은 방안을 더 자세히 살피기 시작했다. 그녀는 구석에서 작은 잠긴 서랍장을 발견했다. 방안을 뒤져 열쇠를 찾아낸 후 서랍장을 열었을 때 그녀는 숨을 멎을 뻔했다. 서랍 안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고 상자를 열었을 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또 다른 사진과 짧은 편지였다. 이번 사진은 이미래와 함께 서 있는 한 남자의 얼굴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 남자는 바로 아버지였다. 사진 속 그의 눈빛은 그녀가 알던 아버지와 완전히 달랐다. 그것은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강렬함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진 옆에는 이미래가 쓴 짧은 편지가 있었다. 편지에는 그녀가 진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선택은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게 만들 수 있다는 두려움도 함께 적혀 있었다. 지은은 이 글을 읽으며 깊은 소름이 끼쳤다. 그녀는 아버지가 이 모든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이미래와 아버지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점점 더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꼈다. 진실은 그녀가 감당하기에 너무 무겁고 두려운 것일 수도 있지만 더 이상 돌아갈 수는 없었다. 집을 나서는 길, 그녀는 손에 사진과 편지를 꼭 쥔 채 앞으로 나아갔다. 어두운 밤길을 걸으며 그녀는 점점 더 깊은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드는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아버지와 이미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에 대한 진실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멈출 수 없었다. 진실은 가까이에 있었고 그것이 그녀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지라도 그녀는 그것을 찾아야만 했다. 지은은 자신이 열어버린 비밀의 문이 얼마나 깊고 어두운지 점점 깨달아가고 있었다. 아버지와 이미래가 함께 찍힌 사진이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아버지의 사진 속 불타오르는 듯한 눈빛은 그녀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평소 말없이 차갑던 아버지가 어떻게 그렇게 강렬한 감정을 드러낼 수 있었을까? 그것이 사랑이었는지 후회였는지
아니면 어떤 더 깊은 비밀이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지은은 그 진실이 그녀가 아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했다. 낡은 집을 떠난 그녀는 곧바로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가지 않고 근처의 작은 호텔로 향했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서 홀로 생각의 소용돌이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호텔 방의 작은 테이블에 앉아 그녀는 아버지와 이미래의 사진, 그리고 이미래가 남긴 편지를 꺼내어 펼쳤다. 테이블 위로 비치는 따뜻한 노란빛은 그녀의 피곤한 얼굴을 더욱 도드라지게 했다. 그녀의 시선은 편지의 흐릿한 글씨에 고정되어 있었고 마치 거기서 그녀가 갈구하는 답을 찾으려는 듯했다. 그녀는 이미래가 녹음해서 남긴 목소리를 떠올렸다. 그녀의 음성은 끊어졌고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말할 수 없는 진실과 자신을 위협하는 위험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은은 아버지가 이러한 위협의 일부였는지 아니면 이미래를 그로부터 지키려 했는지를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왜 침묵을 선택했는지, 왜 이 모든 것을 감춘 채 살아가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아버지의 옛 친구를 만나기로 했다. 그가 그녀에게 첫 편지를 보낸 사람이었고 이 모든 여정을 시작하게 만든 인물이었다. 그는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고 좁은 길과 낮은 집들이 주는 평화로움은 동시에 묘한 긴장감을 자아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나이가 들어 깊은 주름이 새겨진 남자는 마당의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손은 거칠고 그의 눈은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조용히 집 안으로 안내했다. 집 내부는 오래된 사진과 소박한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고 모든 것이 오래된 기억을 품고 있는 듯했다. 남자는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의 말은 지은이 기대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한때 열정적이고 활기찼던 남자로서 아버지를 회상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했고 그는 점차 침묵하고 자신만의 세계에 갇히게 되었다. 그 변화는 바로 아버지가 이미래를 만났을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그들은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서로에게 중요한 존재였으며 그 관계는 둘 모두를 돌이킬 수 없는 사건들로 이끌었다고 했다. 지은은 공장에서의 사고에 대해 물었고 남자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그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고통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순간 지은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 이야기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돌아오는 길에 지은은 남자가 말한 모든 것을 되새겼다. 그녀는 아버지가 단순히 이 이야기의 일부가 아니라 어쩌면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진정한 역할이 무엇인지, 왜 그가 침묵을 선택했는지, 왜 모든 비난을 감수했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분노, 슬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느껴지는 동정심으로 가득 찼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지우는 이미래의 녹음기를 다시 재생했다. 이번에는 모든 단어와 음성을 천천히 세세히 들으려 했었다. 그리고 끝부분에서 그녀는 전에 놓쳤던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이미래는 녹음에서 한 이름을 언급했는데 그 이름은 지은에게 생소했지만 그녀는 직감적으로 그 인물이 이 이야기를 풀 열쇠라고 느꼈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그녀는 자신이 또 다른 길로 들어섰음을 알았다. 더 이상 멈출 수 없었고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기에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끝까지 진실을 추적하는 것이었다. 설령 그것이 그녀를 완전히 바꿔놓을지라. 지은은 숨이 가빠오는 것을 느끼며 녹음에 나온 이름이 가리킨 새로운 주소로 차를 몰고 갔다. 도시 외곽의 나무로 둘러싸인 오래된 저택이 그녀의 눈앞에 나타났다. 호박색 빛이 비치는 저녁, 저택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겼다. 지은은 무거운 마음을 안고 저택의 대문을 밀었다. 삐걱거리는 쇠문 소리가 울려 퍼지며 정원으로 이어지는 길을 드러냈다. 잡초가 무성한 정원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한 황폐함을 보여줬다. 그녀는 마치 한계선을 넘는 기분으로 저택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곳에는 그녀가 예상하지 못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저택 내부는 오래된 화려함과 황폐함이 공존했다. 넓은 거실은 퇴색된 벽지와 구석에 방치된 오래된 피아노로 가득 차 있었고, 방 전체는 과거의 흔적을 간직한 채 시간의 흐름을 말하고 있었다. 먼지가 쌓인 나무 탁자 위에는 낡은 서류철이 놓여 있었다. 지은은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는 듯 긴장감에 휩싸였지만 곧 서류철로 다가갔다. 그녀는 그 서류를 열어보며 숨을 삼켰다. 서류 안에는 공장에서 있었던 사건들과 관련된 사진들과 자료가 들어있었다. 비밀스러운 회의가 열렸던 사진들, 공장에서 발생한 재정 거래의 기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미래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암시하는 증거들이 있었다. 자료를 읽던 중 지은은 충격적인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이미래와 여러 사람이 있었고, 그들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바로 그녀의 아버지였다. 사진 속의 그는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라 마치 이 사건의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처럼 보였다. 그의 옆에 서 있는 이미래의 표정과 그들이 공유한 눈빛은 단순한 동료 관계 이상의 것을 암시했다. 지은은 아버지가 평범한 삶을 살았다고 믿어왔던 자신의 생각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서류 속 기록은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단순한 재난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했다. 그것은 이미래와 그녀의 동료들이 계획한 변화와 혁명을 막으려는 누군가의 의도적인 방해였다는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이미래는 위험한 목표물이 되었고, 그녀의 생명조차 위협받게 되었다. 그러나 지은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아버지의 행동이었다. 그는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이미래를 보호하고 그녀의 계획을 실현하려고 했던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었다. 아버지가 그 모든 것을 침묵 속에 감춘 이유는 무엇일까? 그의 침묵은 그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일까? 아니면 더 큰 비밀을 숨기기 위한 것일까? 지은이 서류를 넘기던 중 작은 쪽지가 떨어졌다. 그것은 이미래가 손으로 쓴 편지였다. 편지의 글씨는 흔들리고 불안정했으며 그녀가 급박한 상황에서 그것을 썼음을 보여줬다. 편지 내용은 그녀가 떠나야만 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녀를 돕는 모든 사람을 지키기 위해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썼다. 그리고 그녀는 지은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떠나라고 설득했으며 그것이 그들을 모두 구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편지의 마지막 구절은 지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미래는 아버지와 관련된 거대한 비밀을 암시했다. 그녀는 만약 그 비밀이 밝혀진다면 아버지의 삶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은은 손에 편지를 쥔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가 평생 믿어왔던 가족에 대한 이미지가 깨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과연 진실에 기반을 둔 것이었는지, 아니면 아버지의 희생과 비밀 위에 세워진 허상인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저택을 떠나면서 그녀는 가방 속에 편지와 자료를 챙겼다. 모든 것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진실은 너무 가까이에 있었고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었다. 호텔로 돌아온 지은은 자신이 발견한 모든 자료를 침대 위에 펼쳤다. 그녀의 눈은 사진과 기록들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마치 그것들이 그녀에게 말을 걸어줄 것을 기대하는 듯했다. 그러나 그녀의 내면은 혼란과 분노로 뒤섞였다. 그녀는 아버지가 왜 이런 비밀을 혼자서 짊어지고 살아왔는지,
왜 자신의 삶과 가족의 행복을 걸고까지 모든 것을 지키려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이제 그녀는 아버지와 마주해야 했다. 그가 그녀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는다면 그녀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녀는 진실을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파괴적일지라도 지은은 방 안의 나무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방 안의 유일한 희미한 전등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며 피로와 긴장을 더욱 도드라지게 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처럼 뒤엉켰고 그녀가 발견한 모든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연결되려 했지만 여전히 빈틈이 많았다. 아버지와 이미래가 함께 찍힌 사진, 아버지가 남긴 침묵, 그리고 편지 속에 암시된 비밀은 그녀를 끊임없이 자극하며 진실을 찾도록 몰아붙였다. 왜 아버지가 그렇게 깊이 연루되었는지, 그리고 이미래가 언급한 비밀이 그녀 자신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아버지의 침묵은 이제 단순한 장벽이 아니라 그녀의 정신을 짓누르는 고통이었다. 지은은 아버지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녀는 교도소의 차가운 벽 안에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 수 있는 장소에서 만나길 원했다. 그녀는 특별 면담을 요청하여 아무 방해 없이 단둘이 대화할 수 있는 보호된 공간을 마련했다. 그날 아버지가 방에 들어섰을 때 그의 모습은 지난번 그녀가 보았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여전히 침착하고 냉정해 보였지만 이번에는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달라진 점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체념이 아니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깃들어 있었고 마치 오랜 시간 짊어져 온 무거운 짐이 드러나는 듯했다. 지은은 말을 길게 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 앞에 사진을 내려놓았고 그녀의 시선은 강렬하게 아버지를 향했다. 그녀는 말없이 모든 것을 요구했다. 아버지는 천천히 사진을 보며 잠시 멈춰섰다. 그의 눈빛은 사진 속의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를 따라가며 오래된 기억 속으로 빠져드는 듯했다. 그리고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것은 수년간 억눌린 고통과 후회의 숨결처럼 들렸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으며 마치 가슴 깊은 곳에서 끌어올려진 것 같았다. 그는 이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한 동료나 친구 이상의 존재였다. 그녀는 그의 인생에 다시 불을 붙여준 사람이었으며 그의 세계관을 바꿔놓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관계는 결코 온전할 수 없었다. 그것은 비밀과 희생 위에 세워졌으며 아버지는 지은에게 그것을 절대 말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이미래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단순히 부당함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언제나 위험 속에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녀를 제거하려는 위협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녀의 곁에 서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단지 그녀의 이상에 공감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관계는 아버지에게 큰 대가를 치르게 했다. 그의 경력은 무너졌고 그의 가족은 금이 갔다. 그는 이미래를 사랑했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그 사랑은 결코 온전하게 표현될 수 없었다. 그것은 책임감, 두려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진실 속에서 숨막히게 갇혀 있었다. 지은은 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면서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솟구쳤다. 그녀는 분노와 슬픔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를 원망하고 싶었다. 왜 그는 가족을 보호하지 못했는지, 왜 그렇게 비밀스럽게 행동했는지 묻고 싶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고통을 이해하고 연민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너무 많은 것을 희생했고 너무 오래 홀로 견뎌야 했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은 그의 모든 침묵이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이 겪었던 어둠 속으로 빠지지 않기를 바랐던 것이다. 면담이 끝난 후 지은은 방을 나섰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그녀는 자신의 삶이 더 이상 이전과 같을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길을 잃은 기분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알 수 없었고 모든 선택지가 고통스러워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알고 멈출 수는 없었다. 진실은 이미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고 그녀는 그것을 끝까지 마주해야 해. 그녀는 앞으로 나아갈 것이며 그것이 아무리 어려운 길일지라도 아버지와 마주한 진실을 짊어질 준비를 해야 했다. 지은은 아버지와의 만남 이후 마음속에 커다란 공허함이 밀려왔다. 아버지의 고백과 그가 전해준 진실의 조각들은 그녀를 점점 더 깊은 미로로 빠져들게 했다. 그녀는 아파트로 돌아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희미한 빛이 벽을 비추는 것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책상 위에는 그녀가 수집한 문서들, 사진들, 그리고 이미래가 남긴 편지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그 모든 것이 아버지가 숨기고자 했던 과거의 증거들이었고 지은은 어떻게 느껴야 할지 몰랐다. 아버지의 희생에 슬픔을 느끼면서도 그의 침묵에 분노가 치밀었고 동시에 그 뒤에 숨겨진 비밀이 자신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아야겠다는 갈망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지은은 이미래가 남겼던 저택으로 다시 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번에 손전등과 작은 수첩을 챙겨 모든 것을 기록하고 더 깊이 조사할 준비를 했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여전히 그곳이 풍기는 음산한 분위기를 느꼈다.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적막한 공간 속에서 그녀는 마치 그곳에 숨겨진 비밀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다시 한번 방을 샅샅이 뒤지며 숨겨진 단서를 찾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저택의 구석에 위치한 작은 침실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는 자물쇠로 잠겨 있었지만 그녀는 근처 서랍에서 녹슨 열쇠를 발견하고 그것으로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이미래의 일기가 담겨 있었다. 일기장은 손으로 정성스럽게 쓴 글들로 가득했지만 몇몇 페이지는 물에 젖은 흔적이 있어 글씨가 흐릿해져 있었다. 지은은 숨을 삼키며 읽기 시작했다. 일기 속에는 이미래가 어둠 속에서 싸워야 했던 날들과 그녀를 위협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그녀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것은 이미래가 아버지에 대해 쓴 부분이었다. 이미래는 아버지를 단순한 동료나 친구가 아니라 그녀의 곁에서 항상 지켜준 사람, 그리고 그녀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으로 묘사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외부의 압박과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 결코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일기 속 이미래는 그녀가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며 그것이 그녀 자신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지은을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적었다. 그녀는 떠나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비밀을 이 저택에 남겼다고 암시했다. 그 비밀은 만약 누군가에게 발견된다면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지은은 일기장을 읽으며 이미래가 언급한 비밀이 무엇인지 알아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이미래가 암시한 저택의 지하실로 향했다. 손전등을 들고 어둠을 헤치며 지하실을 탐험하던 그녀는 한쪽 벽에 숨겨진 작은 문을 발견했다. 문은 낡은 커튼 뒤에 가려져 있었고 그녀가 커튼을 걷어내고 문을 열었을 때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피부를 스쳐갔다. 그 문 안쪽에는 거의 텅 빈 방이 있었고 방 한가운데에는 낡은 금속 상자가 놓여 있었다. 지은은 상자에 다가가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다. 상자 안에는 봉인된 서류 뭉치가 있었다. 그녀가 서류를 열어보자 그 안에는 공장에서의 사고와 관련된 음모에 연루된 사람들의 명단과 그들이 저지른 일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명단의 맨 위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문서에는 아버지가 이미래와 협력하여 그녀가 가진 중요한 정보를 보호하려 했던 역할과 그로 인해 감수해야 했던 위험들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문서 봉투의 겉면에 쓰여 있던 이미래의 마지막 메시지였다. 만약 내가 실패한다면 이 진실은 반드시 지은이 알아야 한다. 지은은 상자를 내려놓으며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아버지가 감추고자 했던 비밀들로 엮여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이 이 모든 이야기에 얼마나 깊이 연루되어 있는지 실감하며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자신이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그녀는 진실을 완전히 드러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가득 찼다. 그 진실이 그녀와 아버지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녀에게 선택지는 하나뿐이었다. 그녀는 앞으로 나아가야 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은은 아버지와의 마지막 만남 이후 그가 남긴 진실과 희생이 그녀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그녀는 천천히 집으로 돌아오며 방금 알게 된 사실들을 소화하려 했었다. 아버지의 고백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진실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단순한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라 수많은 희생과 비밀 위에 세워진 것임을 깨달았다. 집에 도착한 지은은 책상 위에 놓인 모든 문서와 사진, 그리고 이미래가 남긴 마지막 편지를 정리하며 그것들에 얽힌 진실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그녀는 이미래와 아버지가 공유했던 사랑과 희생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문서와 편지 속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아버지는 단순히 이미래의 동료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보호자이자 그녀를 사랑했던 연인이었다. 하지만 그 사랑은 항상 그림자 속에 머물렀고 세상의 위협과 사회적 압박 속에서 완전히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리고 그녀, 지은, 바로 그 사랑의 결과물이었다. 아버지가 그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했던 이유가 이제야 명확해졌다. 그는 지은이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가 상처받을까 두려워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그 진실과 마주할 수 있을 만큼 강해지기를 바랐다. 지은은 아버지와 이미래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남긴 흔적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녀는 아버지와 이미래가 세상을 위해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 그들이 남긴 가치가 얼마나 깊은지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이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이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아버지와 이미래가 남긴 유산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복수나 폭로가 아니라 그들이 소중히 여겼던 정의와 희망을 이어가는 것이었다. 며칠 후 지은은 아버지가 남긴 문서를 정리해 공장 사건의 진실과 관련된 내용,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모든 것을 공개했지만 그녀는 마음속 깊이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가 희생했던 진실은 드디어 빛을 보게 되었고 이제는 세상이 그 진실을 받아들이는 일만 남았다. 그녀는 자신이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느꼈다. 아버지가 지키고자 했던 그녀의 삶은 이제 그녀 자신이 책임지고 만들어갈 차례였다. 지은은 모든 일이 끝난 뒤 다시 한번 아버지와 이미래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그녀는 그들이 보여준 사랑과 희생이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니라 그녀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한 교훈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고통스럽더라도 자신이 믿는 것을 위해 싸우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아버지와 이미래가 남긴 유산을 마음속에 품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저녁 지은은 바람이 살랑이는 발코니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평온함에 감사하며 아버지와 이미래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그들을 향해 속삭였다. 이제 내가 우리 모두를 위해 걸어나갈게. 그리고 그녀는 미소 지으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했다. 그녀는 과거를 품고 있지만 더 이상 그것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시작되었고 그녀는 그 삶을 용기 있게 살아갈 것이다.